안녕하세요. 부산과 배상TV 교통사고 전문 장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언제 가능한지,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가 그 접촉사고를 내도 보험 접수해주면 별일 없이 끝나는 것처럼요. 다만 사고에도 예외 사유가 있어요. 사망사고,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 이런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과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그 예외 규정에는 중상해 사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평생 불구의 신체 장애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했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도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약 20년 전 2살경에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 손을 잡고 나오던 중에 후진하던 어린이집 차량에 그 아이가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요. 그 아이가 중상해를 입었고 영구적인 장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상태로 지금은 성인이 되었거든요. 피해자가 그런 중상해를 입었는데도 약 20년 전 그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은 전혀 안 받았어요.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가해자는 그냥 그 사고를 잊고 살고 있겠죠. 이러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입은 피해자를 단순 교통사고 피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중상해 사고에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상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교통법상 중상해란 평생 불구가 되거나 신체 훼손으로 영구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의학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이런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중상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경찰이 피해자의 주치의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서 의학적 소견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치료 경과를 지켜보면서 판단을 보류하거나 일단 불송치 처분한 후에 추후에 중상해가 확정되면은 재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사기관도 이런 중상해 판단에는 매우 신중합니다. 중상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는 결론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상해 해당 여부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상해 사건은 중상해 기준 판단부터 의료 소견을 확보하는 것, 적정한 형사합의금의 수준, 그리고 처벌 불원 절차까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인 소개로 또는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누가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신 뒤에 다른 변호사와 비교해 보신다면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이버 부산과 배상 카페 홈페이지, 카카오톡 또는 상단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